장치가 발견된 것은 망원경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이 장치는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죠. 이것은 설명되지 않은 고대의 10가지 수수께끼 중 가장 신비로운 발견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발견부터 시작해 볼까요? 1. 안티키테라 기계 그리스. 에게해의 맑고 푸른 물속 그리스의 안티키테라 섬 근처에서 잠수부들은 천천히 침몰한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 잔해 속에서 그들은 부식된 청동과 나무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죠.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고대 기술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복잡한 장치를 밝혀냈습니다. 이 장치는 30개 이상의 청동 기어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로 알려진 이 장치는 기원전 2세기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디자인은 시대를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태양, 달, 그리고 알려진 행성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일식 예측, 달의 위상 표시, 그리고 올림픽 게임을 포함한 주요 그리스 운동 경기의 날짜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기계적 정교함은 약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존재했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수십 년간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고급 이미징과 여러 번의 재구성을 포함하여 주요한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정밀한 공학 기술을 습득했을까요? 왜 비슷한 장치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고립된 걸작이었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더 넓은 기술 전통의 일부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잃어버린 문명에서 외부의 영향까지 급진적인 이론을 제안했지만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티키테라 기계가 우리가 고대 과학과 기계 디자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만이 고대의 천재가 현대의 설명을 거부하는 곳은 아닙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 크레인이 없고 바퀴가 없지만 자동차보다 무거운 돌로 만들어진 도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난마돌 미크로네시아. 미크로네시아의 폼페이 해안 근처에 위치한 난마돌은 거의 100개의 인공섬이 조수 운하로 연결된 신비로운 복합체입니다. 태평양의 베니스로 알려진 이곳은 그 아름다움보다도 고고학자들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신비한 건축으로 유명합니다. 거대한 현무암 블록으로 만들어진 난마돌은 일부가 최대 50톤에 달합니다. 이곳은 정교하게 배열된 기념비적인 석벽과 재해 플랫폼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크레인, 바퀴 또는 서면 계획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 문명이 800년 이상 전에 어떻게 이런 것을 달성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12세기와 13세기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여겨지는 난마돌은 폼페이를 거의 5세기 동안 지배했던 사우델레르 왕조의 재해 및 정치 중심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조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이 사이트의 완전한 버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통치자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 돌을 옮겼다고 하며 영혼이나 다른 미지의 힘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장소를 둘러싼 경외감과 신비로움을 반영합니다. 난마돌의 배치는 고급 천문학 지식을 암시합니다. 많은 구조물들이 지점과 천체 사건에 맞춰 정렬되어 있어 고대 항해자들 또는 아마도 다른 세계의 영향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부 탐험가들은 이곳을 방문하는 동안 이상한 감각, 섬뜩한 소리, 그리고 압도적인 불안감을 보고했습니다. 전설이든 사실이든 난마돌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구조물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 비밀은 여전히 돌과 바다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물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단단한 산의 바위에서 불가능한 것을 조각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명이 벽돌이 아닌 산의 심장에서 사원을 조각할 수 있었을까요? 3. 카일라사 사원 인도. 인도의 서부 지역, 엘로라 동굴의 화산암에 직접 조각된 카일라사 사원이 고대의 가장 혼란스러운 경이로움 중 하나로 서 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사원은 전통적인 건물처럼 아래에서 위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 단일산에서 위에서 아래로 조각되었습니다. 32개 이상의 암석으로 조각된 신전 복합체의 일부인 카일라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보석입니다. 30m가 넘는 높이와 2000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을 자랑하며 이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200만 톤 이상의 암석이 제거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 모든 것이 1000년 이상 전에 사용 가능한 도구로 이루어졌습니다. 6세기경 나슈트라쿠타 왕조의 크리슈나 1세에 의해 위임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사원의 진정한 기원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긴 비문이나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사원은 몇 일 안에 밤낮으로 작업한 장인들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역사 이론을 훨씬 넘어서는 이론에 불을 붙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사원이 보여주는 공학적 탁월함입니다. 모든 기둥, 조각상, 장식, 그리고 신성한 방은 놀라운 정밀도로 조각되었습니다. 이 사원은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의 장면으로 풍부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건축가들이 수학, 건축, 천문학에 대한 고급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방향과 천체 사건과의 정렬은 이곳이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신성한 천문학적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창조자들이 잃어버린 문명으로부터 고급 기술을 물려받았거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힘으로부터 지침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카일라사 사원은 신성한 야망과 인간의 천재성을 기념하는 기념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설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청사진도, 기록도 없습니다. 오직 돌과 그 비밀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수께끼가 절벽에 조각되어 있거나 유적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유물처럼 생명의 기본 요소에 대한 지식을 암시하는 비밀이 새겨진 것들도 있습니다. 4. 유전자 원반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험준한 고원 깊숙한 곳, 현대 인프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고대 역사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도전하게 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유전자 원반으로 알려진 이 신비로운 물체는 평범한 유물이 아닙니다. 처음 보기에는 기본적인 돌 원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정교한 조각들이 나타납니다. 고대 지식의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생물학적 형태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각들이죠. 세포, 배아, 그리고 심지어 DNA의 이중 나선 구조처럼 보이는 형태까지 있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이 20세기 중반에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알려진 과학 도구 없이 이렇게 정밀한 생물학적 세부사항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선사시대 문명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과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재료입니다. 일반적인 돌처럼 보이지만 분석 결과 이 원반은 리다이트와 콜롬비아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다른 희귀 광물의 혼합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혹은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거나 또는 이 원반을 제작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 식별하지 못한 지질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수년 동안 다양한 이론을 제안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잃어버린 고도로 발전한 문명의 작품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비인간 지능과의 접촉 가능성을 암시하며 수천 년 전 지구에서 이용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공유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출처가 무엇이든 유전자 원반은 기존의 역사적 틀에 맞지 않으며 그것의 존재는 고대 문명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신비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동의 고대 땅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손으로 조형된 가장 무거운 돌이 있을지도 모르며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건대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오바알백 모놀리식 레바논. 레바논의 베카 계곡 깊숙한 곳, 산과 신화로 둘러싸인 곳에 고대 세계의 가장 혼란스러운 공학적 업적 중 하나인 바알백 모놀리식 또는 남부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블록은 고체 석회암으로 조각되었으며 길이가 20m를 넘고 너비는 거의 5m, 높이는 4m가 넘습니다. 그 추정 무게는 1000톤을 초과하여 인류의 손으로 조형된 가장 큰 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채석장에서 이동되지 않았습니다. 모놀리식은 더 큰 바알백 신전 복합체의 일부로 특히 로마 지베아에 건설된 거대한 목성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구조물 안에서도 일부 돌이 800톤에 달하는 곳에서 남부 돌은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고대 건축가들이 크레인이나 현대기계 또는 구체적인 문서 없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물체를 이동할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제한된 이론에는 흙경사로, 롤러, 그리고 인력의 사용이 포함되지만 이러한 거대한 블록을 이동하고 배치하는 데 필요한 규모, 정밀도, 물류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잃어버린 공학 지식에서 비인간의 개입까지 더 논란이 많은 가능성을 제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전설은 신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일부 이야기는 거인이 이 지역에 살았고 바알백의 구조물을 요새나 신전으로 건설했다고 전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곳이 로마 시대 이전의 신성한 장소였으며 이전 문명, 즉 페니키아인들이 여기에서 숭배했다고 믿습니다. 더 오래된 전통은 이 지역이 세계관의 관문이자 천체 정렬 또는 영적 에너지의 지점이었다고 제안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바알백이 천문 관측소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그 배치가 태양 및 별 사건과 정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메갈리스를 통해 신성한 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의식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구철 기둥 인도. 델리의 역사적인 중심지에는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념물이 있습니다. 델리의 철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16세기 전에 찬드라굽타 2세 황제의 통치 아래 세워졌으며 비슈누 신에게 헌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구투브 복합체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세기의 건축 유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기둥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외관이 아니라 그 놀라운 부식 저항력입니다. 높이가 7m가 넘고 무게는 거의 6톤에 달하는 이 기둥은 혹독한 인도 기후, 몬순, 열기, 그리고 오염 속에서도 큰 녹이 슬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자들이 여전히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단조된 철로 만들어진 이 기둥은 인의 인과 유황 및 망간이 적은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혼합물은 철수소 인산염에 얇고 안정적인 층을 형성하여 표면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는 400년 전의 금속공학의 숙련도를 암시합니다. 기둥에 새겨진 산스크리트어 비문은 이 기둥이 찬드라굽타 2세 황제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지만 그것의 내구성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재는 잊혀진 금속 공학 지식에서 잃어버린 문명 또는 미지의 과학적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을 낳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철 기둥은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니라 역사적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는 과학적 이상현상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여전히 이 기둥이 녹이 슬지 않은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잃어버린 고대 지식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한 무언가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7. 사하마 선 볼리비아. 볼리비아의 안데스 고원 높은 곳, 사하마 산의 우뚝 솟은 봉우리에 인접한 황량한 풍경을 가로지르는 신비로운 선들이 있습니다. 사하마 선으로 알려진 이 선들은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을 혼란스럽게 해왔습니다. 페루의 나스카 선보다 종종 그늘에 가려지지만 사하마 선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개별 선들은 20km 이상 똑바로 뻗어 있으며 험준한 지형에서도 놀라운 선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선들은 1000년 이상 전에 선사시대 문명에 의해 조각되었으며 어두운 표면 토양을 제거하여 아래의 밝은 흙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이 선들이 그렇게 놀라운 것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그 목적입니다. 지면에서 보면 이 선들은 단순한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이들은 방대한 기하학적 네트워크를 드러내며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정밀하고 광범위한 시스템입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이 선들이 고대 신전이나 매장탑을 연결하는 신성한 행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 선들이 태양, 춘분, 또는 별의 움직임과 정렬된 거대한 천문 캘린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설명도 확정적인 고고학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선들이 현대의 측량 도구 없이 어떻게 그려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더해집니다. 불균형한 지형을 가로지르며 그렇게 긴 거리에서 방향과 거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이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사용한 기술과 지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규모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하마 선은 주류 고고학에서 크게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 기원, 기능, 심지어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더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하지만 모든 고대의 신비가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신앙, 전설, 그리고 힘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다음의 신비는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8. 언약의 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신성한 유물 중 몇 개는 언약의 궤만큼 신비롭고 거대한 것은 없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서에 따르면 이 전설적인 유물은 기원전 10세기경 모세의 지시에 따라 신의 명령을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지고 순금으로 덮인 이 궤는 평범한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10계명의 돌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고 있는 용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것은 신의 지상 왕자로 여겨졌으며 막대한 축복을 부여하거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궤는 중요한 순간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투에 나가면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을 때 그 도시는 고대 이스라엘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궤는 솔로몬의 성전 안의 지성소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의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후 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운명에 대한 확정적인 기록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침입자의 손이 닿지 않는 예루살렘 아래의 밀폐된 방에 숨겨졌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에티오피아를 지목하며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여전히 성마리아 성당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수도사들은 모든 접근을 거부합니다. 더욱 추측적인 이론은 궤가 하늘로 올라갔거나 그 오용을 막기 위해 고의로 파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론이든 궤의 실종은 종교 및 고고학 역사에서 가장 큰 미해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9. 미완성 오벨리스크, 이집트. 이집트 남부의 뜨거운 채석장에는 결코 완성되지 않은 기념물이 있습니다. 아스완의 미완성 오벨리스크입니다.
기원전 15세기 하셉수트 여왕의 통치 중에 위촉되었으며 역사상 가장 큰 오벨리스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완성되었다면 그것은 거의 42m 높이로 1100톤이 넘는 무게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지층에 직접 조각되었으며 건설 중에 거대한 균열이 발생한 후 방치되었습니다. 지금은 땅에 붙어 있어 고대 이집트 석재 공예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장 지속적인 미스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그러한 거대한 구조물을 추출하고 운반하고 세울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3500년 전, 단지 돌 도구와 인력만으로도 말이죠.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집트 전역에서 유사한 업적을 달성한 방법이나 균열 이후 오벨리스크를 구출하거나 재형성하려는 추가 시도가 없었던 이유를 단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돌리라이트로 만든 둥근 돌로 조각된 자국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의 자국은 놀라운 정밀도로 수행된 체계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이 오벨리스크가 이집트의 대칭과 완벽성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인해 버려졌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고대 기술의 한계를 상징하며 역사상 가장 발전된 문명 중 하나가 직면한 인간의 도전을 나타낸다고 제안합니다. 비록 미완성인 아스완의 오벨리스크는 야망과 풀리지 않은 질문의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의 이루어질 뻔한 것과 우리가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정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생생한 돌 얼굴들이 시간을 초월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들을 조각했으며 왜 사라졌을까요? 10. 거대한 올맹머리 멕시코. 멕시코 남부의 열대 저지대 깊숙한 곳, 울창한 정글과 침묵 속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신비로운 유물 중 일부인 거대한 올맹머리가 있습니다.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초기로 알려진 문명 중 하나에 의해 만들어진 이 거대한 조각들은 그 규모, 기교, 그리고 목적 때문에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고체 현무암으로 조각된 각 머리는 최대 40톤의 무게를 가지며 높이는 3m에 달합니다. 기원전 10세기 경 번성했던 올맹 문명은 이 돌머리 중 적어도 17개를 조각했습니다. 그 강하고 개성 있는 특징, 두꺼운 입술, 평평한 코, 그리고 아몬드 모양의 눈은 이들이 아마도 통치자나 중요한 인물들의 초상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문은 없으며 시신이나 몸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비를 더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물류적 업적입니다. 현무암은 발견된 곳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채석되었습니다. 금속 도구나 바퀴 없이 올맥 사람들은 이 거대한 블록을 강, 숲, 그리고 험준한 지형을 가로질러 운반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고대 세계의 위대한 공학적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머리들이 신성한 왕권의 수호자나 상징으로 제의 중심지에 배치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독특한 얼굴 특징을 지적하며 대양을 넘어 다른 문명과의 접촉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조각들의 독특함은 여전히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올맥은 메소아메리카의 모체 문화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들은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그들의 언어, 종교적 신념, 사회 구조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거대한 올맥머리는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잃어버린 지식의 상징이며 큰 힘을 얻었다가 사라진 문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답하려고 하는 질문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